여러분, 증여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 결정이 세금 수억 원을 아끼게 해주는데요. 언젠가 물려줘야 할 내 자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요새 핫한 송파구 그곳의 아파트 증여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사례의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안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나았고요. 두 번째, 그때 증여하는 게 지금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값 정말 무섭게 오르죠. 특히 송파구는 이야 미쳤다 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약 7.98% 상승할 때 송파구는 무려 20.751% 폭등했습니다. 평균보다 2.5배나 넘게 오른 거죠. 지수가 이 정도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집값이 오르게 되면요, 세금은 조용히 더 빨리 따라온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 가격을 봅니다. 그러다가 영상 찍는 오늘 되게 익숙한 아파트 단지 상담이 또 들어왔는데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지금까지 감정평가 몇 건 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2년 반 전에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사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의뢰인은 어떤 선택을 했고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 감정평가 할지 말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2023년 9월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송파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그것도 아주 귀한 대형 평형을 보유한 의뢰인이셨습니다. 이 의뢰인은 증여를 할 건데 증여를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뜨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 없이 그냥 증여한다면 얼마일까? 요 신고 금액이 29억 3천만 원이었어요. 당연히 의뢰인의 마음은 타들어갔죠. 여러 사유에 따라서 지금 증여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되게 힘들어 하였습니다. 세금 내는 건 내는 건데 이왕 내는 거 적게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절세 관련해서 한 달 넘게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절세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 이후에 한 달 반 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당시 시세는 하방 26억에서 상방 31억까지 널뛰기를 하는 시점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물건은 단지 내에서도 위치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매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절세 관련해서 의뢰인과 여러 상담을 했고요. 결국 탁상검증 이후에 저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자, 의뢰가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제 몫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이 물건을 세 가지 시점에 따라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의 함정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29억 3천이라는 사례의 가격은요, 본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기에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이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 목적의 평가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감정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관련 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로 활용했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거래가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감정평가사들은요, 다른 감정평가사들이 이 단지에 언제 얼마에 평가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력들도 최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최종 감정평가액을 27억 7천으로 산정을 했고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인 29억 3천보다 1억 6천이나 낮아진 셈이죠. 만약에 이분이 30% 세율 구간이었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세율을 아낀 셈입니다. 감정평가 함에 따라서요. 두 번째로는 시점 관련한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아침에 이 단지를 내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평가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1년간 송파구 상승세가 완벽하게 반영되면서 못해도 이 물건은 최소 35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요, 25년 10월달에 38억 5천까지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그때 만약에 증여를 안 하고 지금 했다면 재산가액이 7억 넘게 올랐습니다. 증여세 구간이 30%로 가정하면 증여세만 2억 넘게 나오시는 거죠. 결국 이 의뢰인은 어차피 줄 물건 빨리 결정했고 감정평가도 빨리 결정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인해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세이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로 인해서 5천만 원, 시점에 따라서 한 2억 정도를 세이브한 셈이죠. 웬만한 직장인 몇 년치 연봉을 그냥 막아낸 셈인데요. 여기다가 종부세나 요즘에 핫한 다주택자 규제 등등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큰 이득을 보셨겠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늘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사려는 사람도 망설여지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증여라는 무기는 가장 강력한 자산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사례처럼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요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고민은 세금만 늘릴 뿐이죠. 내 아파트나 내 건물의 가치가 궁금하시거나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세요. 수백 건의 세금 평가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전문 직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제가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상속이나 증여 감정평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